HSP들에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에너지 날강도가 다를 바 없기에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인간에게는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으로 인해 무언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상당한 내적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과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하 모먼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납득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태도나 행동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할 때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것입니다. 즉, 힐링이죠. 자신의 심미안을 충족시키는 요소들을 활용한 취미생활과 루틴은 에너지 충전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HSP로서의 삶이란 자신을 정성껏 케어하면서 사람을 가려 사귀고 일이나 취미 등에서 자신이 가진 센스의 극한까지 맛보는 이른바 구도자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평생 방망이 깎는 노인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센스를 최대한 발휘해보세요. 통제 영역을 벗어난 관계는 내 삶에서 덜어내고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다른 경험들에 비중을 싣는 게 좋습니다. 문화, 예술 등의 취미생활을 누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죠. HSP들에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에너지 날강도가 다를 바 없기에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줘야겠죠. 아무런 자극이 없는 무자극의 공간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나의 감각기관을 달래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선택적 관계와 풍성한 취미, 그리고 의무적 휴식,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외향적인 HSP의 삶의 질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지옥인 이유, 예민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지옥 같은 이유는 내 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휩쓸려 다니다 하루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 중 짜증을 잘 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짜증과 화에 전염됩니다. 그리고 내 것도 아닌 그 짜증과 화를 다루느라 온 기력을 소진하게 되죠.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주변인들의 온갖 감정을 짊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참고 참다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확 놓아버리는 회피용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HSP 여러분, 섣불리 희망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거울과도 같은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은 긍정적이고 잘 웃고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 또한 복사해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니까요. 나쁜 영향력에는 취약하지만 좋은 영향력과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지닌 최대 강점입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안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왜 부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임상이나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들은 내담자들을 분석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좀처럼 남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적절히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남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편인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오롯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한다면 더 쉽게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 혼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남들과 조금씩 나누며 내려놓으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남들에게 부탁하는 일도 인지치료와 훈련, 연습 등을 통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특히 더 꺼리는 특성이 있어 결국 끝까지 부탁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혼자 독자노선을 걸으며 모든 걸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이러한 독자노선은 기질적인 독립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일을 예로 든다면 날 위해 지인들이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 날 위해 선물을 고르느라 그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일일이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 생일을 맞이해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축하가 내 마음속에서는 대갚아야 할 일종의 대출 장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HSP들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매우 사소한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나로 인해 누군가의 시간이나 돈,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소모됐다면 이 또한 피해로 간주합니다.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언짢아하는 것 같다면 이 또한 피해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불편함의 역치가 너무나도 낮아 피해의 범위 또한 자신에게 대입해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부탁을 일종의 정신적 채무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똑같이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려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기버의 정반대로 볼 수 있는 테이커의 존재 때문이죠. 테이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테이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은데 주위를 둘러보니 곰처럼 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시선이 순둥순둥한 사람들 쪽으로 가게 되겠죠? 순해 보이기도 하고 부탁도 잘 들어줄 것처럼 보이니 그 곁에서 장단만 잘 맞춰주면 얼마든지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순한 곰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성격 파탄자들의 제일 순위 표적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의 비극 중 하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고난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가구를 왜 조립해? 귀찮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케아 고객들은 가구 조립을 위해 하루 종일 씨름하고 그렇게 공들여 만든 가구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내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만큼 그 만족감이 더 깊고 애틋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노력의 역설은 일종의 자기압리화에 해당합니다. 기버라는 숙명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HSP들이라면 사람에게는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이 있고 관계에서는 이 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는 관계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기쁨을 거두어들이면서라도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투입된 노력 때문에 우리의 뇌가 강제로 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뿐 그 대상이 나에게는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성격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많은 측면을 전반적으로 만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와 정말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맞춰주는 사람 입장에 자주 처하게 되는 예민한 사람들은 상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성격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맞춰주고 베풀고 있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억울함과 배신감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상호 간의 오해의 골을 깊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관계 갈등의 심각한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상대방도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따뜻한 상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은 삶의 디폴트와도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있다면 아마 더더욱 지치고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결혼과 육아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극한의 도전에 가깝습니다. 예민함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HSP의 장점들을 열거하면서 연신 화이팅을 외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의 최대 장점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성장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는데 혈안이 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과 육아라는 난관에서도 아마 제각각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고통은 항상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몰랐던 나의 면모들을 진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HSP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예민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본인의 정체성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최재훈 저자의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책이었는데요. HSP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따라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전 책에서 읽은 거는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좀 바로 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에 연관된 글귀가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었어요. 먼저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점심에, 근데 다른 점심 약속이 그 후에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먼저 한 약속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 친구가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그 후에 들어온 약속을 거절했어요. 근데 당일이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한 그 친구, 그 먼저 점심에 만나자고 한 친구가 그 약속을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고, 상처도 아니에요. 뭐랄까요. 그냥 저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잖아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어제 올렸던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분들 그거 좀 질문이 좀 너무 많은, 초면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질문을 다다다다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당혹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외국 친구예요. 근데 좀 되게 당황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 제 인생의 난관인 거죠. 전 약속을 잘 안 잡는데 잡으면 되게 신중하게 잡고, 그리고 달력에 적고 무조건 지키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미리라도 말해주던가.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잊었잖아요. 그래서 저가 30분이나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 뭐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화난 거 이런 거를 보여주기 싫었어요. 어차피 문자 메시지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얘가 분명히 아파서 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빡했다고. 근데 저녁에 몇 시에 마치냐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왠지 저녁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거예요, 저녁에 만나고 싶어 하는. 근데 이미 저는, 그럼 또 얘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리고 아프다면서 뭘 또 저녁에 만나지? 제발 내가 좋게, 좋게 알았다고 했을 때 그만 끝내.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 미안한 감정? 그걸 가지고 끝내는 게 싫나 봐요. 아니, 무슨 아파서 약속도 깜빡했다는 내가 저녁에는, 왜 또 만나자가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좀 이런 것도 자꾸, 그 초반에 제가 읽었잖아요, 책에서.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자꾸 해소가 될 때까지 내적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이걸 불러일으키면서 저와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 그거에 대해서는 아 괜찮아 나도 그냥 뭐 어차피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쉬어라 좋게 또 거절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치는 느낌이 정말 싫은가 봐요. 아니 그러면은 30분 후에 연락 올 게 아니라 30분 전에라도 미안한데 취소하자고 했으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연락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결정타를 날리는 게 이 친구가 주말에 뭐 어디 공원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남자친구랑 만약 가게 되면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다고 느낀 게 아니 이 정확한 약속도 안 지켜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날려먹은 애가 그것도 핑계는 아프다는 거였는데 그날 저녁에는 또 만나고 싶어 하고 또 그걸 거절하니까 주말에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약속인가 봐요. 그게 혹시 가면 나도 갈래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은 책이 이건데 이 내용 중에 상대방한테 내가 뭘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건지 알리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쉽고 씹었어요. 진짜 뭐라고 진짜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꾸 상대방이 노를 외치도록 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불편하게. 처음에 정해진 약속은 자기가 안 지키고 나서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거절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좀 상관없는 고양이 사진 이런 거 보내가지고 난 뭐 화 안 났다 이런 걸 알리긴 했는데 그리고 또 만났어요. 사실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미안하다고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아니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데 그냥 그때 이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다른 지역에 사는 동료가 여기 왔을 때 점심 먹자는 거를 거절했는데 그게 좀 속상했다. 대신 근데 그 동료는 다음 주에도 또 온다고 했으니까 난 그때 점심 먹을 거고 뭐 됐다 이미. 근데 뭐 자꾸 그런 친구들은 막 엄청 하잖아요. 막 아, 꼭 make it up to you 할 거라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갚아줄 거라면서 좋은 쪽으로 아니야 됐다고.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취소하고 까먹고 막 상대방이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 하는 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하고 나서 혼자 좀 짜증 속으로 내고 그냥 많은 타입인데 이 책을 읽고 이 책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진짜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이 진짜 너그러워가지고 막 정말 괜찮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상황을 스무스하게 넘기기 위해서 그게 저한테는 더 편하니까 참고 참고 참았는데 얘는 이제 그 정도를 모르고 계속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짜 서로 안 맞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동료가 점심 먹자고 했을 때 물어본다고 하고 이 친구한테 다른 날로 미룰 수 있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간다면. 왜냐면 그 동료를 만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고 왜냐면 먼저 약속이라고 해도 저 작은 약속 파토낸 친구가 가자고 한 건 사실 그냥 반려동물 간식 사러 가자 이런 거였거든요. 언제든 갈 수 있는. 사실 중요도 그리고 관심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는 거를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런 걸 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편의에 맞게 바꾸는 게 인생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파토낸 친구는 제가 성격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었던 포기였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좀 그리고 놀랐던 게 저한테 자꾸 일자리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그 레퍼런스도 써주고 그랬는데 이런 사소한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이런 걸 겪으니까 신뢰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새로운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신나지만 지치는 일 같아요. 누구나 저같이 깊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 highly sensitive person, HSP 성향이 있다는 거를 자각하고 자 그럴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낫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줄이고,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뭔가 좀 뭐랄까 최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대부분의 내 여가 생활, 그 일하는 거는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많이 가지라는 내용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잡담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런 감정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책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